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저희가 이 레일즈 서버 디벨로퍼 컨퍼런스를 시간을 잡은 취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외부에서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당근마켓이 마치 루비 온 레일즈 안 쓸 것처럼 여러 언어 쓰는 걸로 많이들 블로그 글이 나가서 이제 실제로 면접 볼 때도 당근마켓이 이제 루비 온 레일즈 안 쓰는 줄 알았다라는 얘기도 가끔씩 들어서 우리가 여전히 레일즈를 잘 쓴다, 그리고 잘 쓸 거다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먼저 시작해보면, 이거 말씀드린 성장과 함께 루비 온 레일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MAU 그래프를 가져와 봤어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2020년부터 그래프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게 저희 MAU가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사실 가져온 건 아니고, 요때부터 이제 저희 서비스가 커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희 루비 온 레일즈 개발자 총 15명이거든요. 레일즈 개발자의 입사도 가파르게 올라간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점부터 저희가 레일즈 개발자를 좀 활발히 채용하고 있었어가지고 이게 좀 MAU 그래프랑 좀 비슷해 보여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처음에 좀 적은 인원으로 많이 가다가 여기 요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이고 이제 와서 2명 되고 여기 3명째 전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많이 채용을 하면서 15명까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퇴사자가 1명 정도 있는데 그분도 은퇴형 퇴사자거든요. 이직이 아니라 이제 은퇴하신다고 퇴사를 하셔서 저희가 퇴사도 거의 없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 개발자, 루비 온 레일즈 개발자가 총 이렇게 8개 팀에 소속이 돼 있고, 이제 분류를 좀 해보면,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개발하는 팀이 중고거래 팀, 그리고 이제 글로벌의 중고거래 서비스하는 글로벌 프로덕트 팀이랑, 그로스, 커뮤니티 팀은 이제 동네 생활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나의 당근 탭에 있는 메뉴들 개발하는 나의 당근 팀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서비스 플랫폼이 이름은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뭐 그런 플랫폼 팀이 있고 그 운영 개발하는 서비스 운영 개발팀 그리고 피플 팀이 좀 생뚱맞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내 정보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8개 팀이 있고 커뮤니티 팀이랑 피플 팀을 초록색으로 따로 표기한 이유는 저희가 여기는 티어가 없어요. 대신 나머지 6개 팀에는 각각 티어가 있어서 좀 활발히 채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먼저 중고거래 팀에서 하는 일이랑 고민들을 가져왔는데요. 좁은 지역 거래 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통해 중고거래 편의성을 강화하자. 이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올해 1Q를 이제 계속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좁은 지역으로 거래를 활성화를 왜 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좁은 지역이고 가까운 곳에서의 거래라면 약속과 거래를 하는데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매물 가격대하고 종류를 확대한다. 요건 이제 뭐 1,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싼 거를 사소한 거를 사고 팔 때 가까우면 할 수 있는데 멀면은 1,000원짜리 사러 저기까지 가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더 쉽고 더 자주 거래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요 옆에는 실제로 이것 때문에 한 일은 아니고 요 목표를 잡기 전에 실험으로 한번 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 메뉴가 있어요. 우측 상단에. 거길 누르면 실험군 대조군에서 이렇게 내 동네에 나오는 매물만 볼 수 있는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서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숨어 있다 보니까 실험은 좀 결과가 좋지는 않았는데 이런 취지는 좋았던 것 같아서 이제 여기 집중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 통해서 중고거래 편의성 강화하는 거는 요거 지금 요것도 실험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몇 개 스작 가져온 건데요. 이제 제가 당근 배송이라는 거를 송파구 이런 데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당근 배송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게시글 상세에서 노출해줘서 연결을 해준다거나 당근 페이 관련된 것도 이렇게 보여지고 요거 외로 채팅에서도 거래할 때 이제 당근 페이 가입자에 대해서는 다른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어서 이런 새로운 기능들 우리 내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능들을 레버리징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글로벌 프로덕트 팀은 저희가 글로벌의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이렇게 한 군데 빼먹은 것 같은데 맞나?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맞군요. 네, 그렇게 지금 글로벌 서비스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캐럿이라는 이름으로 나가 있는데 가까운 거래를 전달하거나 이 거래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거래 전달하기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아서 가까운 거래 전달하기 관련해서 자료 가져와 본 거는 이제 글로벌이 중고 거래를 서비스하는데 한국 거랑 조금 다르게 이제 현지화하고 있는 것과 실험하고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동네 옆에 이제 거리를 표시해줘서 이 거리로 필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피드 필터라 그래서 이 피드가 그냥 한국은 피드로만 있는데 이런 이케아랑 관련된 것만 본다든지 이렇게 키워드별로 뭔가를 빠르게 필터해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 게시글 상세에서도 거래 장소를 이렇게 지도로 보여주는다든지 이렇게 좀 실험되고 있고 여기서 잘 되는 것들은 한국으로 역수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그림은 우버의 H3라는 지리정보 관련된 오픈소스 이야기인데 요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있는 서비스 플랫폼 팀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하는 데니까 좀 자세히 여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폴리곤 기반의 지역 개념을 H3로 변경하는 걸 좀 제일 리소스 많이 쏟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랑 계속 해왔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 트래픽 증가에 따른 성능 개선이랑 디컴포지션 같은 거를 좀 열심히 하려고 좀 보고 있어요. 먼저 폴리곤 기반 지역 개념을 H3로 변경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당근마켓에서 지역이라는 걸 어떻게 들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 폴리곤들 하나하나가 저희 행정동, 법정동 기준으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게 아마 서초동일 것 같아요. 서초동 기준으로 옆에 있는 주변 동들이 폴리곤으로 다 동으로 묶어서 붙어 있고 요 색깔이 이제 거래 범위 저희 동네 설정할 때 보면은 이렇게 좌우로 슬라이드로 해서 좁게 보거나 넓게 보거나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빨간색이 가장 작은 범위고 점점 넓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요거는 판교 테크노밸리인지 분당 어딘가인 것 같은데 여기도 기준을 보면 동별로 묶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거래 범위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종로 같은 경우도 요건 실수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 가운데는 사실 거리로만 보면은 가까운 요 빨간색으로 쳤어야 됐을 것 같은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이제 행정동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좀 생기는 문제들이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동으로 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저렇게 한라산을 끼고 세로로 길게 동들이 돼 있어서 이곳과 마우스 보이시죠? 요 위에랑 이 한라산 꼭대기랑은 사실 엄청 먼데 좁은 동네처럼 보이는 거죠. 내 동네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제 H3라는 우버에서 만든 H3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 저희의 근간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육각형으로 된 이제 셀을 지구를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그래서 각각 고유한 인덱스가 있어요. 그리고 리졸루션도 정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정말 거리로 가까운 곳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앞에 있던 문제를 그 셀로 풀어보면 이제 서초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요 밑에까지 내려가거든요. 여기가 내곡동보다 더 내려가게 돼요. 근데 이거를 H3라는 걸 쓰게 되면 이 내곡동까지로 잘리고 아래 범위는 그리고 이 오른쪽 왼쪽으로도 실제로 반경으로 동그랗게 잘려서 실제 거래 범위처럼 활용할 수 있게 바뀌는 부분이 있고 이 분당 같은 경우도 이제 화면이 잘 작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분당에서 오포 이쪽까지 가려면 엄청 멀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아마 면이라서 이렇게 크게 붙은 것 같은데 이 H3를 쓰게 되면 이쪽은 이제 잘리고 오히려 수지구 이런 쪽으로 더 거래 범위가 넓혀지고 이 작은 셀로 된 거는 이제 이 안에
그 사용자의 활동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아파트 단지들이랑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좀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거래를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바꿔보고 있는 거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오른쪽 그림이 좀 작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 한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이 뻥뻥 뚫렸죠. 실제로 사람들이 안 쓰는 곳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도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다음으로 트래픽 증가에 따른 성능 개선과 디컴포지션. 요거는 저희가 트래픽이 증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잘 돌던 것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배치 같은 것도 제대로 잘 안 돌고 가는 문제가 조금씩 더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예시를 몇 개 가져온 거는 최근에 이건 수정한 건데, 저희가 매너 온도를 갱신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하진 않았었고, 이제 정해진 날짜에 전체 유저 대상으로 배치 작업이 돌았었는데, 이제 저희가 유저가 너무 많아지고 사용자의 활동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계산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 며칠씩 돌아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 배치가 죽어버리면 뒤에 기다리고 있던 유저는 매너 온도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CS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거를 이제는 배치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용자가 앱을 켜는 이벤트를 받아서 그 유저의 매너 온도가 업데이트된 지 뭐 며칠이 지나면 재계산해서 갱신해준다,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서 관련 CS 같은 거는 좀 이제 줄어들게 만든 게 좀 있었고, 데이터베이스 쿼리 같은 것도 계속 최적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성장을 위해서 계속 빠르게 개발을 하다 보니 놓친 것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최적화하고, 그리고 이 쿼리 플랜 같은 게 이제 인덱스가 의도한 대로 안 타는 경우 같은 거를 DBA 분들이 잘 잡아주셔서 그런 거 최적화하는 것도 하고 있고, 또 비효율적인 로직들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쪼개면서 조금씩 발생했는데, 요 아래 그래프가 이제 그걸 수정한 사례로 최근에 한 걸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가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게 아마 분당 그래프일 것 같은데 15,000, 10만에서 15만 개의 리퀘스트를 보내던 거를 이제 거의 장애가 난 것처럼 요청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건건으로 요청하던 거를 약간 배치로 요청하게끔 개선을 했더니 이 응답 시간도 잘 잡혔고, 요 그 트래픽을 받던 서비스의 그래프인데 여기서도 한 40% 정도 리퀘스트가 줄은 걸로 확인이 됐었어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할 게 많은 것 같고, 요 다음으로는 젠고가 서비스 운영 개발팀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네, 운영개발팀은 앞에서 잠깐 등장한 캐럿CS라는 레일즈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운영개발팀에서 요새 뭐 어떤 것들 고민하고 있고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려볼게요. 운영개발팀에서는 레일즈를 써서 크게 세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중고거래에서 일어나는 사기 피해를 기술적으로 예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전문 판매업자들의 게시글이 사용자한테 어떻게 하면 더 적게 노출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운영 업무를 소수정예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좋은 툴을 제공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을 쓰는 이유, 다른 서비스를 쓰지 않고 당근마켓을 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뭐 동네 이웃들이랑 거래할 수 있고, 또 동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쉽게 사고팔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서를 생각하고 있어요. 사기를 당할 위험이 적고 업자가 아닌 진짜 이웃들이랑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런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기와 전문 판매업자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당근마켓 월간 사용자가 1,700만 명을 넘어가고 게시글도 그만큼 많이 올라오는데요.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당근 서비스라는 회사에는 대략 50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요. 당근마켓과 비슷한 규모 트래픽을 가진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훨씬 작은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력보다는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기술을 써서 해결하는 방식을 크게 룰 베이스 그리고 머신러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고, 또 모니터링이나 운영 툴 같은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운영 툴 관련 내용인데요. 이제 저희가 또 많은 사용자들이 쓰는 서비스다 보니까 사회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새로운 거래 물품들도 생기고 또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운영 정책을 정하고 서비스에도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요소수 사태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또 뭐 온라인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의약품 등등 정책을 정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수 같은 이슈들을 대응하다 보면은 이게 원래는 거래 금지 품목이 아니었다가 정부 방침으로 금지가 되기도 하고 상황이 바뀔 때가 많아요. 이럴 때 매칭해야 되는 게시글 대상이나 알림 내용이나 또 제재를 얼마나 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개발이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들까지 최대한 개발자의 도움 없이도 설정할 수 있도록 어드민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개발하고 배포하고 이런 과정 없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구가 제일 좋을지, 뭐 어떤 식으로 제재 기간을 정하면 좋을지 가장 좋은 방향의 정책을 정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또 코드를 몰라도 이제 어드민에 나와 있는 거가 최신 정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현재 정책을 파악하고 또 의견도 쉽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드민을 다 만들면 좋긴 한데 어드민을 하나하나 만드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만들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어드민을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화면 같은 경우에 신고 처리 방법을 설정하는 어드민 화면인데요. 특정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능한 동작이 수십 종류가 있고 또 각각마다 설정할 수 있는 값들이 다른데요. 이 하나하나에 대한 UI를 개별적으로 만드는 대신에 정해진 규격으로 클래스를 구현하면 어드민 화면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운영개발팀에서 레일즈를 써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 요새 고민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공유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